평양 현미경 이번 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을 뭐로 했으면 좋겠는가? 북한이 지난주에 순항 미사일을 3번이나 썼어요. 네, 맞습니다. 24일, 28일, 30일. 네, 그것도 한 발씩 쏜 게 아니라 이제 수발씩을 발사를 했는데 네, 24일 날 발사한 거는 평양 서쪽에서 쐈고, 그리고 28일 날 발사한 거는 신포에서 쐈어요. 근데 네. 제가 신포를 가봤는데 신포 지형이 얼마나 묘한가면 해안가에 신포 조선소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마양도라는 큰 그렇죠. 섬이 있어요. 근데 신포 해안가 땅속하고 마양도 땅속은 비어 있어요. 음, 거기서 이제 신포 쪽에서는 잠수함을 만드는 지하 공장이 있고, 마양도에는 땅굴을 파고 잠수함들을 다 거기다 잡아 넣었어요. 음. 그래서 북한에서 그 북한 동해함대 사령부 산하 제4전대가 잠수함 전대인데, 그 잠수함 전대, 그러니까 북한이 잠수함 소굴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순항 미사일이라는 걸 쐈는데 그 미사일 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그냥 바닷가를 따라서 낮게 날아가는 모습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를 잠수함에서 쏜 건지 바지선에서 쏜 건지 육상에서 쏜 건지를 밝히질 않았어요. 근데 어떤 요원을 남겼는가 하면 요거는 잠수함에서 쏜 거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만드는 잠수함은 아직 그 김군옥 잠수함만 미사일 발사대가 있어요. 그렇죠. 예,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SLBM을 잠수함이죠. 유일한 잠수함인데 그거는 아직도 시험 운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직 해군에 정식 인도된 것은 아니고 같이 이제 구수품 공장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하는 거로 보이는데, 저 그 소위 그 핵탄두를 실은 핵 잠수함이 저 미사일을 쐈다고는 보이질 않는데 어쨌든 북한이 저 땡땡을 계속하고 있다. 저 정말 말하기 그런데 뭐 말할게요. 저 지랄을 계속하고 있다. 뭐 간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 동안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음,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의 돈이 하늘로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당에서도 하고 주민들도 하는데 자동 소총 탄환 하나는 닭 한 마리, 그리고 미사일 한 발은 소 한 마리. 그런데 이 순항 미사일은 자체 엔진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 만들기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아마 일주일 동안 쏜 것만 해도 한 1,000만 불 이상 어치를 하늘로 공중으로 날려보내지 않았을까. 근데 북한 사람들이 저런 소식을 들으면 아니 왜 뭐 쏠라면 미군에다 쏘든가 한국군에다 쏘든가 왜 자꾸 하늘로 자꾸 저렇게 날려보내는 거야, 아까운 거를.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이 계속해서 뭔가 무기를 다정화하고 뭔가 좀 현대화하려는 노력은 계속하는 것 같고, 뭐 러시아하고 관계 속에서 미사일 기술들을 좀 받아서 하고 싶은 마음은 아주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 어디에 진심이다, 여행에 진심이다. 김정은은 미사일에 진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군옥 잠수함은 사실상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전략 핵을 발사할 수 있는 그렇죠. 중대형 함선이고, 북한이 뭐 최근에 뭐 핵 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좀 밀접히 연관이 되면서 러시아로부터의 그 핵 잠수함 건조 기술을 어느 정도는 이양받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들고 있거든요. 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특보님은? 어, 저는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러시아 측에 보내는 메시지가 네, 선을 넘지 말라. 그렇죠. 예, 당신네가 선을 넘으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거는. 근데 러시아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푸친 생각에도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미그 31이나 미그 35를 주고 수호이 34나 35나 57을 주고 핵 잠수함, 핵 추진 엔진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준다. 그러면 한국이 가만히 있을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현무 미사일 줘야죠, 우리도 현무 그러면. 미사일 주고 네.
뭐 현무일, 현무일, 천궁일, 천궁이 뭐 여러 가지 미사일에다 우리가 155mm 포탄 저장량이 세계 1등이래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 최신식 무기를 주면 죽어나는 건 러시아 군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푸틴이 뭐 그런 거는 돈은 경화는 주고 기름 주고 식량 좀 주고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아마 약간의 그 좀 덜 떨어진 1960년대 저 인공위성 기술 같은 거는 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막시멈이라고 보고 북한이 정말 북한에게 잠수함, 핵잠수함 추진 엔진을 준다 그러면 한국과의 관계는 끝이죠. 레드라인을 넘는 거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저는 푸틴이 뭐 정상적인 여전히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이 핵 잠수함을 보유한다라는 건 어쩌면 나중에 내일 가서는 러시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네. 저희가 뭐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 데 써야 될 돈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일에 김정은 한 사람의 어떤 그 허영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되는 일은 이젠 정말 그만둬야 되지 않나.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서두를 떼서 그러는데 뭐 오늘 기본 메인 주제가 미사일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네. 북한 주민들이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정말 예. 정말 여느 때와 다르게 좀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소식들인가 하면 북한 주민들이 움찔움찔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고 너무 생활이 고되니까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이런 느낌인데 제가 얼마 전에 외신에 어떤 북한 소식통을 통해서 외신에다가 기고한 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중국 동북 삼성에 북한 근로자 수천 명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는 올해 1월 초에 약간 그 기미가 보여서 왜 우리한테 월급을 안 주느냐. 올해면 2024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4년도 정말 얼마 안 된 일이네요. 얼마 안 된 일이고 그래도 계속 월급을 안 주니까 1월 11일 날 가장 큰 봉제 공장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봉제 공장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국방성 산하 어느 한 무역회사 소속 근로자 수천 명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한 군데서 일어나면서 이것이 여러 군데 전파가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코로나 때 북한 그 사장들이 북한 예. 측 사장들이 평양의 요구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번 월급 전체를 전쟁 준비 자금이라고 북한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2019년 12월 달에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근로자들 일감도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때부터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 당국자들이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일감도 적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데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가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주겠으니까 코로나가 풀리면 당신들도 귀국할 때고 귀국할 때면 돈을 두둑이 가져갈 수 있다. 그때 목돈 챙겨주겠다. 목돈 챙겨주겠다. 네. 그랬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예.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그렇죠. 제로 코로나가 중국에서 먼저 풀렸고 북한도 뭐 코로나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풀었는데 월급을 계속해서 안 주는 거야. 이게 안 준 월급이 그러면 몇 년치 쌓였으면 상당한 양이 되었을 텐데요. 상당한 양이라는 게 그냥 얼핏 생각해도 1,000만 불 이상. 북한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돈. 네.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 간 돈은 더 많고요. 네. 그런데 이게 하반기부터 우리 이제 들어갈 때가 되는데 돈 줘야죠.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시오. 돈 주세요. 기다리시오. 그러다 올해 들어왔는데 돈 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1월 11일 날 폭동이 일어나면서 일단 파업을 한 거야. 네. 우리 노동 안 한다. 그리고 북한 측 직장장, 반장, 북한 측 사장 그것들을 외딴 골방에다 놓고 근로자들이 구타를 시작해요. 그 관리인들은 모두 이제 그런 어떤 한짝 패는 한짝이라는 네. 거. 너네가
우리 돈을 다 떼먹고 어디가 돈을 보내느냐. 그러면서 재봉기 파기하고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네네네. 식기들 부수고 밥가마 부수고 엄청 얻어맞았어요. 심각한 소요 사태인데요. 그 정도면. 심각한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네. 어떻게 돼서 어느 한두 명이 빠져가지고 선양에다가 보고를 했고 총영사관에 네. 선양에 예, 북한 총영사관이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있고 네. 그러니까 총영사관이 북한에다 평양에다 보고를 했고 김정은까지 보고가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싶겠네요. 특대형 사건이다. 아, 공화국 창건 이래 수천 명의 근로자가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 저도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빨리 가서 이 사건을 해결하라. 그래서 선양 주재 총영사, 네, 영사들, 네, 중국 각지 동북 삼성에 나와 있던 보위원들이 총출동해서 그 지역을 간 거예요. 네.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당에서 책임지고 월급을 준다. 아, 그러니까 일을 하라. 네. 이건 당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근데 월급을 준다 그러면서 긴급히 마련해간 자금을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파업이 끝나고 아, 그 상황이 해제가 됐어요. 상황이 해제가 되고 잡혔던 사람들 풀어주고 네, 돈은 조금씩 받았는데 네, 그래서 일단락은 됐는데 이 불씨가 아직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는가 하면 보세요. 한 달에 이제 월급이 근로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재봉 1급인지 9급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죠. 직군에 따라서 다르고 직군에 따라서 또 다르고 능력에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평균 네. 100에서 300불이래요. 아, 월급이요. 월급이. 네.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중국에서 주는 돈이 100불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네, 중국에서 주는 돈은 보통 1,500불에서 2,000불 정도를 준대요. 네, 근데 그거를 충성이 자금으로 바치고 네, 국방성에 돈을 바치고 기지대금이라 그래서 그 기지를 운영하는 대금으로 몫으로 바치고 네, 그래서 80% 이상을 가져가는 거야 국가가. 네. 그러면 나머지 10% 20%가 100불에서 300불인데 이거를 3년 동안 안 준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가져가면 좋지 않느냐. 네, 돈도 절약하고 네. 믿었는데 코로나가 풀리고 들어갈 때가 됐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이제 북한 말로 뿔따구가 난 거죠. 아, 잔뜩 난 저 거죠. 이게 3년이면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한 사람당 3,600불에서 그렇죠. 한 4,500불 사이면 사실 북한에서는 일반 노동자 근로자들이 정말 만질 수도 없는 거대한 액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약속하고 들어갈 때가 됐을 때 안 돌려줬다라고 했을 때 상황을 좀 그 대입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고 이게 또 사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예. 노동자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레스토랑에 나오셨던 분들도 이런 월급을 떼인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국은 폭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이렇게 수십 명 단위 소요는 있었대요. 왜 월급을 네. 안 줍니까? 네네. 왜 자꾸 우리 임금이 체불이 됩니까? 이거 체불인 건 우리나라 말이고 왜 월급을 자꾸 떼먹습니까? 그게 북한 말이죠. 북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얼려서 조금씩 주고 하는 음. 사건들은 좀 있었는데 예. 이렇게 수천 명 단위로 일어난 네. 거는 북한 창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월급을 밀린 거를 1,000만 불이라는 게 한 1,300억, 130억 네. 되는 돈 아니에요. 이게 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이 총영사관 각지에 나가 있는 무역 회사들, 네. 무역 기지 사장들 돈을 각출하라. 일단 메꿔야 되니까. 그리고 네. 지어 중국 주재 대사관 외교관들한테까지 월급의 일부를 내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지금 진정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한도가 다다라서 이것들이 계속 우리를 속이는구나. 이걸 계속해서 얼려서 이 사건을 진정하려고만 하는구나. 이러면 어떤 사건이 또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지금 중국 각지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데 다 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웅성웅성. 뭐야? 이게 싸우면 돈이 나오는 거야? 그런 선례가 되겠네요. 선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북한 국내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근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양보를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과 국가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먹을 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할 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난해 말 2023년 12월 당 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크다. 네. 근데 평양에도 지금 땔감이 없다. 근데 땔감이라는 게 여기처럼 무슨 가스 보일러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한국식 사고고 여기 말로 연탄, 북한 말로 구멍탄. 네. 구멍탄을 제대로 주질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양에 뭐 가운데다 집들 번듯하게 많이 졌잖아요. 네. 김정은 들어와서. 근데 이 집을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팔고 낙랑구역이나 대성구역이나 먼 데로 사람들이 이사를 간대요. 평양시 외곽으로 간다는 외곽으로. 거죠. 왜 외곽으로 가는가 하면 집을 예를 들어서 팔면 우리 돈을 한 3천만 원이 나오면 네. 외곽에 가서 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내 구체적인 거는 집값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바웃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 돈이 절반 이상이 남는 거예요. 그거로 이제 장사 미처를 마련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외곽에 가면 산이 있잖아요. 네. 산에 가면 나무를 뗄 수 있어요. 너무 뭐 전번 주 너무 추웠잖아요. 네. 북한 사람들이 추워서 정말 죽을 뻔했대요. 해산 같은 거 영하 30도, 32도까지 내려가고 막 그거 흔한 일 그랬거든요. 아닙니까 거기는? 정말 얼어 죽을 만큼 그러니까 야 이게 좋은 번듯한 이게 뭐 이런 집에서 살기면 얼어 죽는 것 바에는 차라리 따뜻한 방에서 1시간이라도 있고 싶다. 그래서 집을 파는 현상이 나타나고 외곽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 현상 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방들에서 동파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관들이 얼어가지고 이 평양이나 지방에서 어떤 식으로 물을 주는가 하면 시간제로 물을 줘요. 평양도 시간제로 물을 주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뭐 물이 한 2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두 번, 세 번 나오는데 네. 그거를 이제 뭐 아침 6시부터 대성구역은 6시부터 8시까지 외성구역은 4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 물을 받아요. 그렇죠. 욕조에 받아놓고. 욕조에 받아놓고 그러는데 전번 주, 전전번 주에 너무 추우면서 동파돼서 다 터진 거야. 그게 또 관리가 안 된 지 한 4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물 길러 다닌다는 거야. 대학 기숙사 수도관들도 다 물이 터져서 밥을 못 하니까 네. 다 합장강이나 보통강이나 대동강에 가서 물 길어 오라. 대학생들 공부를 못하고 물을 길러 다니고 신의주나 해산 사범대학 같은 데서도 며칠 동안 물 길는 일을 했대요. 수업을 못하고. 뭐 잠깐 생각나는 에피소드지만 네. 제가 다녔던 김일성 종합대학을 말씀드리면 거기 23층짜리 굉장히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겨울에 2009년 겨울에 거기도 이제 동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저희가 대동강까지 그 바로 뒤가 대동강이지 대동강이잖아요. 않습니까? 대동강까지 가서 물을 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09년인데 지금 2024년이면 15년이 흘렀단 말이죠. 네. 15년 동안 정말 북한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네.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네. 사실은 또 한 가지 좀 이 충격적인 사건은 약간 지방 소리긴 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대문들이 있잖아요. 네. 아파트 그리고 대문이요? 아파트나 아니면 단층 주택 예. 대문을 밤에면 그걸 훔쳐가는 거야. 왜죠? 떼야죠. 아, 불을 떼야 되니까. 남의 집 대문을 나무 집 대문을 떼가고 아, 이게 나무 가지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네네. 그걸 밤에 낫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가서 불을 떼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면 앞마당이 훤해지는 거지. 아, 그러다 못해 그 그러니까 자기 집 울타리를 자기가 나가서 지켜야 되는 거야. 도둑놈이다! 일쳐야 되니까 돌로 쌓아야겠네요. 이제.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요. 낮에 일하고 밤엔 자야 되는데 밤에 울타리를 지키고 대문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 문 있잖아요. 네네. 화장실 문까지 떼가지고 가서 거긴 다 이렇게 앉아서 푸세식이잖아요. 네. 시골은. 네. 화장실 문을 떼가면 남들이 보는 데서 일을 봐야 되잖아요. 이런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 얘기 지금 제가 새로 오는 뭐
적어도 외교관을 하고 뭐 공관장급의 뭐 무역회사 사장을 하고 네. 이랬던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가장 신기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뭡니까? 수도 아, 꼭지예요. 그쵸. 올리면 더운 물, 뜨거운 물, 이쪽으로 차가운 나오면 물 오른쪽으로 그냥 하면 더운 물이 나오고 이쪽으로 하면 찬물 나오는 게 그쵸. 너무 신기하고 전기 스위치 음. 딸깍하면 불이 오고 딸깍하면 불이 가는 거예요. 북한 전기는 자유전기예요. 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그래서 자유전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외교관들도 와서 제일 신기하는 게 와이프들이 불 켜면 불이 오고 불 끄면 불이 가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네. 이게 지금 평양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인생이 고달프다. 네. 그러니까 2021년도 사건이긴 한데 21년도에 보위성이 제작한 강연, 보위원들을 위한 강연 영상이 누출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엄청 쇼킹한 뉴스였고 또 TV조선을 비롯한 각종 방송사에서 단독으로 다룬 그런 그렇죠. 이슈였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게 어느 지방의 중학교 교사가 예. 10명의 교사 및 직원들을 데리고 네. 비밀 결사를 합니다. 10명의 중학생 교사들이 모여서 결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결사 네. 조직을 지방령인데 목표는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현한다. 그러면 그 결사체가 일종의 정당과 좀 비슷한 성격이겠네요. 반정부 정당을 만든 거죠.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정당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정당이 아니라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정당.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입당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 강연 제강이 일반 사람들한테까지 일반 간부들한테까지 유포를 해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2022년, 2023년에. 네. 근데 이거는 반체제 사건이잖아요. 이런 이런 성격의 반체제 사건은 정말 저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서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요, 특보님 저는 에이 설마 이런 일이 있었다고라고 약간 네. 반신반의했었는데 이게 북한의 강연 제강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라는 그 뉴스 후속 보도를 보면서 북한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정부에 반대하는 이런 공식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할까 싶더라고요. 왜 공개했다고 보세요? 저도 신기해요. 저도 사실은 북한 영상을 공개된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예. 미신을 믿지 말라. 네네. 무당짓을 하지 말라. 규율을 잘 지켜라는 것들은 이제 몰래 카메라 이런 형식으로 많이 봤는데 반체제적인 반김정은적인 정당을 만들었다는 영상을 만들어서 당원들한테 보여준다? 이거 쟤네들이 조금 금혁 씨 말대로 약간 미친 거 아닌가? 네. 저걸 그럼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반체제 정당을 만든다고? 그럼 우리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오히려 북한 정권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그 영상을 저도 몇 번을 돌려봤는데 거기서 반체제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정말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적 어떤 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런 반국가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북한이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럼 자유민주적이라는 단어를 북한이 쓴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궁금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길래 저렇게 자유민주가 뭐길래 저런 행동을 했을까? 궁금증을 가질 것 같고 오히려 북한이 악수를 든 것이 아닌가? 악수를 든 것 같고 북한 당국이 저것을 유포시킨 건 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짓은 절대 하지 말라. 이 자들은 다 처형됐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죠.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날 수 있다. 저도 금혁 씨하고 의견이 똑같고요. 얼마 전에는 그 10호 초소라고 아시죠? 예, 압니다. 평양에서 지방으로 나갈 때 고쳐야 되는 초소죠. 초소죠. 10호 초소가 평양시를 쭉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는 그 인민군 경무국이 있고 경무국이 헌병을 경무국이라고 합니다. 경무가 나가고 보위부가 나가고 안전부가 나가고 보위국이 나가요. 그래서 이게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특별 통행증이 없는 자는 솔직히 혼자만 알고도 뒤져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거기에 무슨 사건이 걸렸다 그러는가 하면 권총이 지방에서 들어오다 발견이 됐다. 아, 권총을 소지한 사람이 몰래 그것을 감추고 평양으로 들어오다가 그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 발각이 됐다라고 10호 초소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발각된 거죠. 굉장히 큰 군대가 사건인데요. 아니고 상인이 민간인이 권총을 소유하고 있었다. 권총을 그리고 하나까지 다 장전된 아, 권총을 그걸 가지고 소유하고 평양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평양에 들어오려고 했다. 목적이 뭐일 것 같습니까? 목적은 한 가지 아니겠어요? 와, 이런 일이 있었군요. 누구든지 하이 클래스 사람을 없애겠다고 그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슨 장사꾼 한 명 죽이겠다고 뭐 권총 들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거 자 목숨 관련 그렇죠. 하나 없어져도 온 나라가 뒤집히는 예, 나라인데 네. 그럼 그 권총을 어디서 했으며 음, 그 권총을 가져온 목적은 무엇이며 그렇죠. 그건 당국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은 분명히 그 제일 높은 사람을 네. 죽이려고 권총을 가지고 그렇죠. 들어왔다.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그리고 그 사람이 혼자겠어요? 아, 그렇죠. 혼자서 그 높은 사람, 그 음. 뚱뚱한 사람을 혼자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살이 피둥피둥 찐 그 사람을 혼자서 죽일 수가 있겠어요? 뭔가 동선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 동선을 대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총을 쥐어준 사람이 총을 있겠죠. 쥐어준 사람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한국식 정당을 신봉하는 정당이 만들어지고 총이 유입되고 중국에서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파업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거는 이전의 북한하고 다르다. 네. 그리고 김정은이 당대회나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치국 확대에 의해서 우리 인민들한테 지금 간장, 된장, 고추장도 못 먹이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냐? 네. 그리고 간부들한테 호통치면서 도당 책임져서 군당 책임져서 책임지고 기초식료품 공장을 다 만들라오. 이거 아니에요. 예. 기초식료품 공장이라는 게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가장 기초적인 걸 만드는 가장 거죠. 기초적인 거. 사람이 쌀만 먹고 못 살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소금이 있어야 되고 네. 간장, 된장은 있어야 뭐 맹물을 끓여 먹어든 뭐 어쨌든 멀건 국을 끓여 먹어든 배추국을 끓여 먹어든 된장, 간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참 신기하잖아요. 한쪽에서는 미사일을 만든다 그러고 무슨 마하 5가 넘는 무슨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든다면서 김정은이 좋아서 깔깔대고 웃고 자기 딸을 데리고 그 장난감도 아니고 그 대량 살상 무기인 ICBM 현장에 데려다니면서 저거 다 너 거야 이러면서 손 다리고 다니는데 인민들은 간장 된장도 못 먹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참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네. 패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방송을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방송 중에 생각난 건데 저희가 지금 북한이 갑작스럽게 남한을 쳐내려고 하고 네. 또 갈라서려고 하고 또 한국을 상대로 막 막말을 퍼부으면서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내적인 이유가 지금 특보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함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보님은 이것에 대해서 좀 저는 더 그냥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전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네, 심상치가 않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예, 적어도 99도는 되지 않았을까? 99도 쏟아낸 물이 네. 온도가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거의 다 뜻인 거죠? 왔다. 네, 둘째, 한국에 대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아무도 한 거 없어요. 네. 뭐 금선응사당에 뭐 김일성 시신을 해치러 가기로 했습니까? 김정은 죽이러 가기로 했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배 초도에다 대고 포를 쏴봤습니까? 잠수함을 들어가서 까봤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죽이겠다고 특공대를 보냈습니까? 아무것도 한 짓 없어요. 사실 저희는 북한에 관심이 없습니다. 딱히 지금. 솔직히 뭐 걔네들 뭐 그런데 왜 우리 보고 갑자기 뭐 영토를 정복하겠다느니 뭐 괴멸시키겠다느니 뭐 전쟁을 당장 일으킬 것처럼 막 온갖 말폭탄을 보내는데 저는 그 이유가 내부에서 움찔움찔하는 북한 대중이 있고 예. 두 번째는 한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류가 뭐 요아제도 전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16살짜리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에게 수갑을 채워서 12년형을 선고하는 행위 같은 거는 이전에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거든요. 네. 이전에는 중국 돈 100위안을 주면 풀어줬어요.
사실 저도 몇 번 잡혔었거든요. 예. 저도 돈 주면 풀려났습니다, 사실. 돈 좀 풀려나는데 네. 12년형을 때리고 그 수천 명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 그걸 또 공개를 했고요. 공개를 하고 네. 그러면 이게 무슨 것 때문에 이럴까? 왜 저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까? 네. 한류가 얼마나 들어가고 MZ세대가 장마당 세대가 얼마나 변했으면 저런 짓들을 할까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북한에서 계속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사무실이나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는 수시로 검열을 한대요. 네. 보위원들이. 네. 그 109 상무가. 네. 아직도 있군요. 네. 그리고 핸드폰을 지나가는 사람, 여보 일로 와봐. 핸드폰 보자. 네. 갖다 놓고 스캔을 하는 거야. 음. 나오면 잡아가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단속을 당할지가 몰라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SD 카드를 전 처음 듣는데 그전에는 뭐 태영호공사가 이야기하는 콧구멍에 들어간다서 콧구멍 카드라고 그랬다는데 요즘 북한 사람들은 G 카드라 그러는데요. 네. 그 왜 G라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SD 카드를 네. 그거에 빈 공간이 있으면 여기 뭐 있었냐? 음. 그걸 따진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건 뭐 코에 걸면 코골이 아닙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잖아요. 네. 아니 여기 중국 영화 있었다가 지웠다. 그걸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럼 뭔가 또 줘야 또 그렇죠.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에 수십만 원 하는 SD 카드 한국 드라마가 10편, 20편 들어가는 걸 산다는 걸 보면 네. 해외에 대한 관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지고 있냐. 네. 이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한류가 넘어 들어가고 이 역량으로 북한 사람들이 움찔움찔하니까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떼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날씨 보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중앙 텔레비전 날씨 보면요. 네. 저도 한반도에서 봤습니다. 남반부가 없어졌어요. 까맣게 표시를 까맣게 했더라고요. 표시가 돼서 네. 그냥 북한 지도밖에 안 나와요. 아니, 얼마나 유치한 장난입니까, 그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사실 뭐 한반도는 우리 동족도 우리 뭐 같은 동포도 아니라고 선포한다 그래서 같은 동포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네 글자인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태백산 줄기를 가르고 네. 네가 뭔데 백두 줄기를 그거를? 갈라? 네가 네. 뭔데? 네. 그걸 네가 가른다 그래서 갈라지는 나라가 아니야. 이건 그렇죠. 5천 년 동안 반만 년 동안 이어진 역사가 아니에요. 네. 이런 걸 보면 김정은이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심한 말들을 뽑아내는데 제가 전번에 말씀드리지 못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전면전을 못 일으킨다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군수품을 딴 나라에 팝니까? 그럼 그건 뭐 전쟁에서 지겠다는 뜻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컨테너가 지금까지 넘어간 게 러시아 쪽에 넘어간 게 5천 컨테너가 넘어갔대요. 있는 거 다 팔았네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나라는 군수품을 비축을 해야죠. 왜 그렇죠. 외국에 팝니까? 네. 외국에 팔고 빈고가 많아지니까 우리에 대고 들어오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러면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말폭탄을 던지는 건데 무서운 오히려 거죠. 북한 정권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거다. 네. 저는 그러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은 북한이 전면전은 절대로 일으키지 못한다. 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 총선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으니까 뭔가 어디서 자그마한 불집은 일으킨다. 네. 요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우리 신장관 국방부 장관께서 예. 가만 안 놔둘 거야. 직강 끝,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네. 우리 연평도 때 네. 우리 올라갔던 비행 조종사들이 그 미사일 날리는 손을 쥐고 못 눌러가지고 손이 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너무 분해서. 너무 분해서 네. 네. 다시 한번 일으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사단 지휘부, 군단 지휘부까지 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이 방송을 북한 지휘부가 본다 그러면 서툰 짓 하지 마십시오. 정권이 오판하지 끝납니다. 말아야 합니다. 오판하지 마십시오. 네. 정말 큰일 납니다, 당신들.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또 특보님과 함께 지금 예.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요즘 북한이 왜 저렇게 예. 정신 나간 짓을 할까, 왜 저렇게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할까에 대한 어떤 의문을 풀어드리는 좀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 특보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100% 동의를 하고, 김정은이 저렇게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고 뭐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합니까? 예. 북한 지도부가 뭐길래 민족을 갈라놓습니까? 그들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예. 국민들께서는 좀 안심하시고 예. 북한에 대한 경각심은 늦추지 마시고 예. 저희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상식과 지식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평양 현미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